안녕하세요. 첨상TV의 김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6강 신체활동 지원 중에서 우리가 배설까지 5강에서 다뤘고요. 오늘은 6강의 두 파트 개인위생이나 환경관리, 그 다음에 체해변경과 이동돕기 이렇게 두 파트를 가지고 오늘은 6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신체활동 지원이 실기 45문항 중에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래서 비중이 꽤나 많이 있는 파트고요. 조금 잘 천천히 주의해야 할 점들을 개념을 확인하시면서 문제풀이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유형 분석하기. 네,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가 제가 5강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제 오늘은 6강에 개인위생이나 환경요양보호가 있어요. 보통 여기서 5문제 정도 출제하거든요. 지금 40회 기출문제도 보면 개인위생에서 5문제, 체해변경에서 5문제, 이렇게 10문제 제가 분석해 놓은 문항수대로 지금 현재 사실 출제가 됐고요. 여기도 보시면 영역이 많아요. 구강청결 돕기, 의치, 칫솔질, 그죠? 헹구기, 닦아내기, 그 다음에 두발청결, 침대, 물 없이, 통목욕실, 이런 방법 있고요. 회원부 청결, 목욕 돕기, 목욕 돕기도 통목욕이냐, 침상 목욕이냐, 옷 갈아입기, 손발 청결, 세수 돕기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여기 지금 나온 것만 4개에 5개, 9개, 10개?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인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있고요. 좀 마이너로 빠져있는 내용들이 있고, 이런 유형을 좀 단원별로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체해 변경이나 이동 돕기 파트도 굉장히 많죠, 영역이요. 네, 침대 위부터 이런 순서나 그림 문제 같은 거 많이 출제하는 데고요.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다 어려워하세요.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요양보호사 시험을 보는 모든 분들의 문제가 체해 변경이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네, 뭘까요? 동작에 대한 설명을 묻는 거죠. 순서대로 나열하십시오. 김 교수도 어려워요, 순서는요. 네, 가르치는 저도요. 순서대로 나열하십시오가 가장 어려운 거고, 그림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 건 그림을 살짝살짝만 틀어도요, 정답이 그냥 순식간에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사실 생겨나고 있거든요. 시기를 점수가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항상 똑같습니다. 시기를 잘 맞으시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게 뭐냐? 표준 교재 많이 읽는 거.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예, 여전히 질문하시거든요. 자꾸 뭔가 시험이라는 부분을 좀 쉽게 가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공부는 쉬운 길이 없어요. 답답하셔야 돼요. 느려야 되고요. 그래야 정확하게 가는 거 아닌가요? 대충 알아가지고 답을 찾을 것 같으면, 공부 왜 합니까? 예, 저희 요양보호사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대충이요? 예, 빨리 가서요? 뭐 노하우 있어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커뮤니티 방에도 그런 질문이 있어서 답을 드렸어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교과서 선생님이 시험을 문제 내죠. 선생님이 교과서 시험 문제를 내지 학원 문제집에서 시험 문제 내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학원 다니면서 학원 문제집은 열심히 푸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눠준 교과서나 선생님이 제출해둔 문제는 하나도 안 보고 그럼 점수가 올라가지 않잖아요. 표준 교재가 답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표준 교재 3번 정독하시면 떨어질 사람 없다고요. 3번 정독하셨는데 만약에 불합격되시면 김 교수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예, 제가 왜 장담할까요? 지금까지 표준 교재를 3번 정독하신 분을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저도 지금 문제풀이를 하고 있지만 제가 문제풀이만 나가지 않는 이유가 교재를 놓고 가시면 문제풀이는 사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왜 강조하는지 수업 시간에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참사랑 출신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예, 이번 제가 이 영상을 계기로 왜 잔소리를 하는지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개인위생 문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개인위생. 예. 자, 그럼 46번에 보시면 대상자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찬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서 뚜껑을 닫아 보관한다. 2번 의치는 뜨거운 물로 세척한다. 3번 의치를 뺄 때는 아래쪽부터 천천히 뺀다. 4번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소독한다. 5번 전체 의치는 위쪽과 아래쪽을 분리해서 보관한다. 맞춰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몇 번인가요? 1번이죠. 찬물이 담긴 용기에 넣어서 뚜껑을 닫아 보관한다. 네. 뜨거운 물로 하시면 변형되죠.
예, 뜨거운 물 쓰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뺄 때는 아래쪽부터 뺀다가 아니라 의치는 끼우든 빼든 항상 예, 위가 1번이에요. 의치뿐만이 아니죠. 모든 치아는 닦을 때도 그죠? 칫솔질을 해서 닦을 때도 윗니부터 닦잖아요. 항상 치아는 순서가 위쪽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백제 쓰시면 큰일 납니다. 그쵸? 예, 전체 일치는 위쪽과 아래쪽 분리하시면 안 되죠. 합쳐가지고 보관하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치는 일단 그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었다 생각하시면 그럼 구강청결 안에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제가 항상 하죠. 지금 네, 뭐라 그래요? 혼내키지. 의치가 나왔으면 의치 아닌 구강청결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이 의치 관리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으면 다음에 의치 않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 40페이지 문제도요. 의치에 대해서 하나 나오고 하나는 칫솔질 냈어요. 그럼 의치하고 칫솔질이 구강에서 냈단 얘기예요. 그럼 안 넣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이거죠. 닦아내기라든지 행국이라든지 이런 거 문제 여기 40회는 없거든요. 그러면 40회에서는 얘네도 낼 수 있는 거네요. 예. 또 낼 수도 있습니다. 의치. 또 낼 수도 있어. 칫솔질. 어차피 의치랑 칫솔질이요.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많은 영역이에요. 네, 닦아내기나 헹구기는요. 크게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자꾸 여기서 나올 수는 있는데 이거의 의치만 가지고 넘어가지 마시고 공부하고 가지 마시고 나머지 닦아내기 헹구기에서도 문제를 낸다면 어떻게 맞출 수 있냐. 여기까지 한번 가보시는 게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입안 닦아내기 하실 때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 치아가 없거나 연화장애, 의식이 없는 사람, 살이 들리기 쉬운 사람. 닦는 순서 중요하죠. 윗니가 1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윗니와 잇몸, 아래쪽 잇몸 가위, 입천장, 혀, 볼 안쪽. 네, 그 다음에 헹구는 효과. 예, 이거 식전하고 식후 나누셔야 돼요. 식전에는 구강의 건조를 예방하고 타액이나 위액의 분비를 촉진하고 식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식후는요, 이건 다 알아요. 구강 내 음식물 제거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물로 인한 질식 예방. 편마비 같은 경우에 마비 쪽에 음식물 찌꺼기가 끼어 있어도 그 끼어 있던 느낌을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뻥 뚫린 기도로 훅딱 넘어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식전과 식후를 섞어 놓고 뭐 식전 효과가 아닌 것은 식후의 효과인 것은 이런 고르는 문제 출제할 수 있으니까 얘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칫솔질 문제는 가져오지 않았어요. 사실 기출에 있는데 뭘까 고민하다가 네, 의치랑 칫솔질 중에서 의치 문제를 갖고 왔거든요. 그럼 이제 칫솔질에 관한 문제가 저랑 풀어보실 때는 없었으니까 제가 정리 한번 하도록 할 거거든요. 잇몸에서 치아 쪽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닦아주시고요. 앉은 자세에서 하셔야 돼요. 당연히 앉아서 머리는 앞부분으로 숙인 자세. 그래야지만 기도가 좁아져서 질식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앉은 자세가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편마비실 거고요. 편마비일 때는 건강한 쪽이 아래로, 마비 쪽이 위로 가게 옆으로 놓은 자세에서 시행하는 거죠. 치약을 묻힌 칫솔은 45도 각도로 3분간 닦도록 하고요. 치아뿐만 아니라 혀도 잘 닦아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 책에 칫솔질에 관해서 그림 설명 나오는 거 있죠? 칫솔 위에 치약은 두툼하게 올리지 마시고 칫솔은 아래쪽까지 깊게 눌러 짜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도 첨가되어 있고요. 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혈액응고 장애. 혈액이 굳는 게 안 되시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출혈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치실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도, 그런 내용도 칫솔질에서 잘 알고 계셔야지만 문제 푸시는데 수월합니다. 자, 47번입니다.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공복이나 식후에 시행한다. 2번 두피에 이상이 있으면 연고를 바른다. 3번 두피에서 모발 끝쪽으로 빗는다. 4번 두피는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5번 감긴 후에 남은 물기는 자연 건조시킨다.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3번이죠. 아니, 머리를 감기는 건데 왜 빗질하는 게 나옵니까? 짬뽕 문제. 이런 문제 많아요. 머리 감기고 나면 빗질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쳐놓는 방법, 이게 들어간다고 뭐 그런 거 자질구레하게 따질 필요 없습니다. 네. 문제제기 걸어봐야 안 받아줘요. 제가 어느 문제 맞는 게 아니라 두 개 사실은 보면서 문항에 뭐를 바꿀까라고 고민했던 문항이긴 해요. 자, 근데 우리가 내용에 침대래네요. 머리죠. 네, 머리를 감기는 내용에 잘 살펴보시면 혹시 실제 문제도 그렇게 있어요. 예, 이거. 예, 여기 그대로 모발 끝에서 이런 거 그대로 나와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거 살짝 순서만 좀 변형시킨 건데 95원에서 출제하시는 분들도 머리 감기기 여기다 짬뽕해서 문제 내니까 예, 뭐야 문제 제기 이런 거 걸지 마세요. 이런 거에
예, 딴지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제일 싫어요. 말꼬리 잡는 거. 자, 보시면 공복이나 식후에 시행하시면 안 되잖아요. 두피에 이상이 있어요? 보고해야지 연고 바르면 안 되시잖아. 손톱으로 마사지 큰일 납니다. 다 상처나요. 예, 손가락 끝으로 하셔야지. 감긴 후에는 물기는 자연 건조, 그러면 안 됩니다. 자연 건조시키지 마시고 드라이로 빨리 말려주셔야 되고. 당연히 빗질하실 때는 두피에서 모발 끝쪽으로 가시는 게 맞잖아요. 자, 다음은 48번. 침상에서 세수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눈은 눈곱이 있는 쪽 눈부터 닦는다. 2번. 얼굴은 이마, 목, 눈, 뺨, 코, 순으로 닦는다. 3번. 면봉으로, 아이고, 구 아닌데, 귀, 오타. 귀 입구의 기지를 닦는다. 4번.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아준다. 5번. 수건에 비누를 묻혀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세수에 관한 걸 물어봤어요. 네, 눈곱이 있는 쪽은 더러운 쪽. 그러니까 눈곱이 없는 쪽. 항상 닦기의 가장 기본의 개념은 깨끗한 쪽에서 오물이 있는 더러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곱이 있는 쪽 눈이 더러울 거 아니에요? 눈곱이 없는 쪽 눈부터 눈곱이 있는 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자, 얼굴 순서. 제가 늘 수업 시간에 하죠. 손가락으로 해야 됩니다. 시작이 눈이에요.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 지금 하시면서 손가락 따라가시나요? 제가 저희 교권에 수업할 때는 항상 말씀드려요. 손에다가 연습을 시키시라고. 예, 손가락아 한번 세수하는 순서 가볼래? 눈 시작이 눈이었어요. 눈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라고 했죠. 눈 아래 코, 코 아래 뺨, 뺨 아래 입. 다시 한번 올라가세요. 이마, 귀, 목. 손가락에 연습 3번 시키시면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헷갈리다고 하지 마시고 손가락으로 직접 한번 본인이 3번 해보세요. 3번 했는데도 안 돼요? 예, 김 교수 찾아오세요. 제가 책임질 테니까. 뭘 좀 해보라고 하면 해보세요. 예, 이거 영상 듣고 또, 아이고, 김 교수 너는 해봐. 나는 그냥 귀로 듣게. 이렇게 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왜? 해보라고 하는 걸 직접 해보면 알게 돼요. 근데 해보라는 걸 안 해보시면 자꾸 딴소리 하시는 거야. 예, 손가락 3번 하세요.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맞죠? 귀 입구의 기지를 닦아내요. 입구라고 나와야 정답이고요. 안쪽 하면 틀려요. 닦아야 정답이에요. 제거는 안 되잖아요. 4번 같은 경우에 알코올로 왜 닦아요? 그죠? 큰일 납니다. 입술 알코올 먹으면 난리 나요. 건조돼요. 비누를 묻혀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이거 왜 틀렸을까요? 여기는 맞죠?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요게 틀린 거예요. 비누. 이거 어디 있냐고요? 네. 페이지 271페이지 꼬가라 두 개 가면 그렇게 써 있어요. 눈 주변에는 비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목욕도끼의 설명 내용이고요. 목욕도끼가 아니라 세수도끼 할 때도 페이지 261페이지에 그대로 불러드릴게요. 8번. 부드럽고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비누 쓰라는 말 없죠? 예, 요런 것 때문에 예, 표준교재 안 읽으시면 틀리는 거예요. 시기가 어렵다고 자꾸 말하시는 분들은 표준교재 읽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표준교재 이런 문장의 단어 하나만 바꾸시면요. 이렇게 지금 5번 같이 문제 한도 없이 헷갈리거든요. 아니 뭐 우리 세수할 때 당연히 비누 묻혀 세수하는 거 아니에요? 왜 틀리는데요? 이렇게 물으시면 죄송하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답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네. 교과서 표준교재대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어디 가도 답 못 찾습니다. 무조건 표준교재. 제가 왜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네, 다음 갑니다. 자, 번외 갖고 왔어요. 번외. 지금 우리가 뭐 했냐면 머리 감기기 하고 세수했죠. 그러면 아닌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바로 요거 다음에는요. 목욕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목욕으로 넘어가기 전에 교과서에 네, 나올 만한 문제가 또 있단 말이에요. 두발 청결에 관한 거 지금 통합으로 머리 감기기 했지만 뭐 침대에서 감기기 그쵸? 그 다음에 물 없이 쓰는 두발 청결제 이런 것도 지금 건너갔고 그 다음에 손발 닦기 네, 회원부 청결, 면도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몇 가지만 좀 짚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를 보아하니 네, 발이 하나 나왔어요. 나왔으나 제가 그 문제는 안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자르는 거고요. 따뜻한 물에 대야에 담그는 10분에서 15분간 담궈줘요. 이유는요? 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이물질을 쉽게 제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었거나 염증 등이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죠. 보고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이런 내용 참고하시고요. 자, 이번 기출문제의 회음부 청결. 이거 회음부 청결 문제 났었거든요. 자, 뭐 음성을 저작권에 걸진 않을 거니까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실래요? 어떤 문제가 나왔었나? 대상자가 부끄럽
없다면서 회음부 씻는 것을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이게 진짜 이번에 40회 오전에 짝수형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네. 정답이 그거예요. 전용 물수건으로 제공해서 스스로 씻을 수 있게 한다. 예. 거부하시면 스스로 씻게 도와주시면 돼요. 그게 원래 기본이에요. 네, 이게 성희롱이나 어떤 그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부 청결을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스스로 진행하시고 스스로 하실 수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회원부 청결 돕기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지금 기본 원칙에 보시면 사실 순서에서 가장 많이 출제했던 내용이 회원부 청결 돕기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도에서 진로 가서 학문으로 갑니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앞에서 뒤로 닦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닦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동의어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전용 수건이나 꺼지나 솜을 사용한다는 거. 자세는 누워서 무릎을 세운 자세. 예, 그리고 대형 타올로 골반에서 무릎까지 다 덮어주셔야 돼요. 이거 혹시 사진 책에 나와 있는 그림 기억나시나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따뜻한 물로 몸에 끼얹은 다음에 비눗물로 여기는 비눗물을 닦아줘요. 비누로 세척한다는 거죠. 이런 내용 회원부 청결도 같이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목욕으로 넘어갑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은 어깨에서 손끝 방향으로 닦는다. 2번 식사 직전에 목욕을 시켜 식욕을 돕는다. 3번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 방향으로 닦는다. 4번 대상자의 등을 욕조 안쪽 벽에 대고 앉게 한다. 5번 팔, 몸통, 회음부, 다리 순으로 닦는다. 몇 번일까요? 네, 4번입니다. 우리가 통목욕할 때 순서 참 많이 중요하죠. 그쵸? 예. 말초에서 중심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은 어깨가 중심이고 팔 쪽이 손끝이 말초 주변이잖아요. 바뀌었죠, 거꾸로. 팔이나 어깨부터 손끝이 아니라 손끝에서 중심 방향이 겨드랑이나 어깨 쪽으로 가셔야 돼요. 식사 직전에 식사 직전에 목욕해서 식사 직전에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우리 상태 나오잖아요. 목욕을 시행하시기 전에 식사 직전이나 직후 같은 경우에는 피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나와 있고요. 다리는 허벅지에서 밟고 또 바뀌었네요. 말초의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그쵸? 예.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 당연히 맞죠. 욕조 안쪽 깊게 대고 앉으셔야 낙상이라든지 넘어짐이나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통목욕 순서 기억하고 계시나요? 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틀린 이유 있죠, 순서가. 뭐부터 시작해요? 다리, 팔, 몸통, 회음부. 다리, 팔, 몸통, 회음부. 네. 단골 문제예요. 이제 거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이렇게 문제 못 풀어요. 이거를 어떻게 딸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이것도 한 5번 반복해보세요. 답 나오실 거예요. 자, 만약에 통목욕에서 문제를 또 낸다. 왜? 자주 등장하니까. 그쵸? 안 냈던 게 뭐가 있을까? 요런 거 있죠. 네. 편마비 대상자가 입욕할 때는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똑같이 건강한 쪽 다리가 들어가고 마비된 쪽 다리가 따라가요.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쪽 다리가 나오고 마비된 다리가 따라 나와요. 욕죄는 시간을 몇 분으로 해요? 5분. 이런 거는 지금 아까 좀 전에 봤던 문항에서 확인하지 않은 거잖아요. 또 하나 있어요. 이것도 사실 기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요. 통목욕을 진행하실 때 머리는 어디서 감냐면요. 목욕의자에 앉아서 감아요. 욕조 안에서 감는다. 이러면 틀려요. 이런 것도 표준교재를 읽으셔야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문제에 많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내요. 기출문제에서는. 네. 기출문제를 잘 분석해 보시면 구석에서 내는 문제 굉장히 많아요. 꼭 알아두기라든지 참고라든지 그냥 본문이 아닌 훅 훑고 지나갔는데 뭐지? 이런 문제 있어요. 네. 전부 다 그런 참고나 요런 구석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거거든요. 요런 거 놓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예, 그냥 가지 마시란 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거고요. 통목욕을 문제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침상 목욕에 대해서 네,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기출에 보니까 네, 네, 맞네요. 항상 똑같습니다. 네, 김 교수를 네, 뭐 배신하지 않아요. 오전에 나오는 문제가 통목욕이었으면 오후에 나오는 문제는 침상목욕. 네, 변함없네요. 지금 여기 기출도 오전으로 다 갖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침상목욕에서 제가 침상목욕 문제를 만들지 않았으니까 침상목욕 개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까 통목욕에서 빠뜨린 부분을 확인했잖아요. 그럼 침상목욕에서는 침상목욕은 네, 더 복잡하죠. 순서. 세수 순서 아까 했어요.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의 순서로 간다. 상지, 말추에서 중심, 손목에서 팔 쪽으로, 하지,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이거 다 아까 다뤘던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 이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목 뒤에서 둔부까지, 마지막은 회음부. 이런 내용들 전체적인 심장 목욕 순서들을 잘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50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티셔츠를 입히는 순서를 옳은 것은 1번 오른쪽 팔, 머리, 왼쪽 팔. 안 읽을래요. 네. 이거 읽으면 더 헷갈려요. 바로 풀어볼게요. 자, 이 옷을 입고 벗는 순서를 할 때는 항상 머리가 가운데 있나부터 보시면 돼요. 네, 다 없어집니다. 네. 그죠? 얘하고 얘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히는 순서였으니까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입을 때는 마비 쪽부터입니다.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입니다. 그럼 머리를 가운데 집어 넣어놓고 입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마비 쪽을 찾으면 되죠. 오른쪽 팔이 마비네요. 그러면 오른쪽 팔 다음에 머리 다음에 왼쪽 팔 순서로 입혀주시면 되죠. 네. 자, 제가 이거는요, 40회에 출제되지 않았어요. 어디서 갖고 왔냐면 39회에서 갖고 왔어요. 왜요? 아무리 눈 씻고 오전 후 문제를 다 뒤져봐도요, 옷 갈아입고 벗는 순서에 대해서 39에서는 기출에 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저는 그냥 대충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40회 때는 옷 갈아입고 벗는 순서를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안 냈으니까. 40회에서 오전 후 아무 데서 내지 않았으니까, 그래, 지난번에 안 냈으니까 요번에 한번 출제해볼까? 저 같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40일의 이 문제에서는 아마 또 한 번 등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옷 갈아입고 벗는 것은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서 안 되는 거 아시죠? 수액도 출제를 하잖아요, 종종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되죠. 수액이나 머리는 항상 가운데 들어가는 개념은 똑같습니다. 네, 요거 뭔 소린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개념 강의 찾아서 들어가세요. 제가 블로그에 문제풀이 강의 아래에 개념 강의를 항상 넣어놓는 이유들이 뭐냐면요. 문제풀이를 듣고 다 이해가 되셨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풀이를 듣고 이해가 안 되셨다면 개념이 안 잡힌 거예요. 그러면 다른 문제를 풀 이유가 없잖아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다시 알고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셔야 되겠다. 예, 이렇게 가시라고 밑에다가 영상 이거 문제풀이 끝나면 각 단원의 개념 정리를 제가 넣어주는 이유들이거든요. 어떻게 활용하시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1대1 코칭이 아니라 좀 답답해요, 제가. 왜냐면 공부하시다가 저희 교육원 출신 선생님들은 어려우면 저한테 오세요. 교수님 저 이거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다 안내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튜브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게 잘 안 되니까 정말 답답하고 알고 싶으시면 예, 커뮤니티 방에 오셔서 1대1로 들어오시던지 아니면 블로그에 비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근데 뭐 잘들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그렇게 오시는 분은 몇 분 정도밖에 없었으니까 예, 일단은 제가 밑에 그렇게 첨부를 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개념 정리도 하시고요. 자, 다음은 체위 변경 및 이동 요양보호로 넘어갈 거예요. 네, 이것도 문제 들어가기 전에 여기 다시 한 번만 보세요. 아까 설명했지만 체위 변경에서 침대 위에서 이동 돕기,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예, 크게 여기가 가장 메인 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과서에 그림이 좀 많이 실려져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 국가고시에서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넷, 5문제 정도는 그림으로 항상 4~5개 정도는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좀 덜 낸 거예요. 지금 그림 문제가. 예, 왜냐면 이거 복지용구 하나 빼고 하나, 둘, 셋, 넷. 오전에서는 4문제, 오후에서는 그림으로 체이에서 3문제. 요 정도밖에 출제 안 했거든요. 옛날보다 좀 많이 줄어든 추세이긴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고정적으로 3~4개 정도는 출제를 하니까. 자, 그러면 네, 여기 파트 한번 들어갈게요. 51번 문제. 침상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 이렇게 앉히는 순서는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선다. 나, 마비된 쪽 손을 가슴에 올려놓는다. 다,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운다. 라, 대상자의 등과 어깨, 넙다리를 지지해서 앉힌다. 마비된 쪽에 위로 오도록 돌려 눕힌다. 네, 몇 번인지 풀어보실래요? 네, 같이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공개부터 합시다. 예, 이런 문제는 진짜 어떤 문제인 거냐면요. 네, 강사가 푸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푸는 게 아니잖아요.
답을 제가 다 공개하고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1번 가나다라마, 2번 가나다마라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쵸? 그러니까 이미 답을 공개하고 이거를 풀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사실은요. 예, 하면서도 답답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뭐. 이거 선생님들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이런 문제가 지금, 예, 40회 오전에서는 두 문제나 냈어요. 제가 하나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난이도 상문제예요. 김 교수도 어려워하는 거. 순서 맞추는 게 저는 세상 제일 어렵거든요. 선생님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얘를 갖다가 순서대로 나열하십시오라고 보니까 그래도 수월하게 잘 풀려요. 이거 치군요. 이거죠. 이거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갖다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일으키는 방법 284페이지에 나오잖아요. 네. 284페이지에 교과서에서 1번. 네. 대상자는 건강한 쪽에 선다. 그쵸? 예, 그 다음 2번. 마비된 손은 가슴에 올려놓는다. 그 다음 3번. 양쪽 무릎은 굽혀 세운다.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요? 요게 먼저예요? 요게 먼저예요? 요거 두 가지 하나만 잡아주면 되는 거죠. 마비된 쪽이 위로 오게 돌려 눕힌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예, 등과 어깨에 지지해서 앉힌다. 자, 저는 수업 시간에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요점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침상에 똑바로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벌떡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못 일어나요, 그렇게. 그럼 어떻게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이에 보시면 마비된 쪽에 위로 돌려서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앉히잖아요. 벌떡 일어나요? 어휴, 그건 강시예요. 그렇게는 절대 못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가나다까지 오셔서 예, 이거 아닌 거 금방 다 알 거고요. 순서 추릴 때. 예, 라하고 마에서 뭐가 문제? 벌떡 일어나는 건 없어. 반드시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거 기억하셨으면 2번 답이 금방 나오거든요. 예, 요렇게 푸셔야 돼요. 자, 그림으로 확인하시죠. 네, 확인하시죠. 그쵸? 네. 예, 지금 설명하잖아요. 건강한 쪽에 선다. 썼어요. 건강한 쪽에. 예, 무릎 굽혀 세운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거 하나 빠졌죠? 마비된 손은 가슴에 얹는다. 아까 보기에서는 이게 1번? 마비된 손, 그쵸? 예. 그 다음에, 예, 이거.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마비치기 위로 오게 얹는다. 4번? 앉힌다. 맞잖아요. 어. 예, 이거 정확히 아시려면 또 뭐 봐야 돼요? 표준교재 보셔야지. 284페이지. 예, 이게 뭐예요? 아니, 뭐긴 뭐예요.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이 순서들을 이렇게 하나씩 봐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 상문제이긴 하지만 냅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 계기로 네, 다시 물으시면 표준교재 돌아가세요. 자, 동작이 많아요, 이거. 이제 그 중에서 하나만 여기서 지금 출제를 한 거예요. 갖고 온 거고요. 그러면, 네, 저는 다음에 편마비 안 돼요. 제가 출제원이면. 안 된 거에서 내야지.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도 있고, 오른쪽 왼쪽도 있고, 옆으로도 눕히기도 있고, 사지마비도 있고, 예, 하반신 마비도 있고, 5개나 있네요. 또 있어. 뒤로 넘어가시면 뭐예요? 이렇게 세우기. 옆이냐, 앞이냐. 예, 벌써 이것만은 7개. 7개의 가능성이 많은데, 굳이 다음번에 또 편마비 대상자에 순서를 내는 문제를 안 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도 찾아봤어요. 오전에서 이걸로 문제가 이렇게 세우는 거 냈다면, 오후에서는 뭐가 났지? 예, 오후에서는 없어요. 예, 2명이서 옮기는 건 했어요. 신체 정렬법 이런 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험에서 6개 중에서 하나가 날 수 있거든요. 예, 그거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지금. 머리 쪽으로 이동하기. 제일 중요한 거 순서대로 하셔라. 1번이 매트를 수평으로 해요. 예, 그 다음에 베개는 머리 쪽으로 옮기고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간다. 여기서 협조가 가능하시다면 머리 쪽 난간을 잡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유황보사는 한 손은 대퇴 아래, 나머지 한 손은 침상면을 밀면서 머리 쪽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3번까지 한 상태에서 협조가 불가능하시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니까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 서셔서 한 손은 어깨와 등 밑을 받치시고 나머지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시면 돼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손이 어디로 가냐? 손이 어디로 가냐? 이걸 잘 추리셔야 되겠죠? 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해요. 예,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건 상체와 하체를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를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서시고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면 오른쪽에, 왼쪽으로 이동할 거면 왼쪽에.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두 팔을 가슴에 포개신 상태에서 상반신을 이동하실 때는 그림처럼 한 손은 목에서 겨드랑이, 나머지 한 손은 허리 아래. 네, 중요한 게 이거죠. 목에서 겨드랑이, 나머지는 허리. 하반신을 이동할 때는 한 손은 허리, 한 손은 엉덩이 밑에. 예, 이게 또 중요한 거고요. 예,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옆으로 눕히기 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기와 오른쪽으로 눕히기는 다른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늘 말씀드리지만 오른쪽으로 이동하기는 상체와 하체를 다 오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손을 넣어서 몸 밑으로 넣어서 상반신 끌어오고 하반신 끌어왔잖아요. 그러면 옆으로 눕히기는 네, 그림처럼 이렇게 반만 돌아 눕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오른쪽으로 눕히든 왼쪽으로 눕히든. 자, 다시 보세요.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오른쪽에 눕히기는 다른 것이다. 왜? 오른쪽으로 이동은 상체와 하체를 다 오른쪽으로 끌고 가는 거고 오른쪽으로 눕히기는 반만 오른쪽으로 돌려 눕는 거다. 되셨죠? 네, 그러면 반만 돌아가는 눕히기는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연구사가 서셔서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눕히려는 쪽에 손을 위로 올리거나 양손은 가슴에 포개 놓으세요. 왜? 눌리잖아요. 눕히려는 쪽에 손을 밑으로 내리시면. 그 다음 무릎을 굽히거나 돌려놓는 방향과 반대쪽 발. 네,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놓아요. 그 상태에서 한 손은 반대쪽 어깨에, 나머지 한 손은 엉덩이. 예, 여기다 손을 대고 옆으로 돌려 눕혀주시면, 네, 그러면 옆으로 눕히기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지마비 대상자. 그림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은 충분합니다. 왜? 시험 문제 내도 이 그림 안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거지 없는 그림을 막 갖다 억지로 그리고 그렇진 않아요. 네, 교과서 안에 있는 그림으로 이미지 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니까 예, 이 그림만 잘 보셔도 문제는 충분히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지마비 대상자 같은 경우 양손은 가슴에 포개 두시고 예, 그 다음에 가슴에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한쪽 팔로 대상자의 목밑을 받쳐서 예, 반대쪽 어깨 위치 받쳐주시고 나머지 다른 손은 가슴에 올려진 손을 지지해주세요. 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상체를 밀어 올리면서 명보사 쪽으로 몸통을 돌려 앉으시는데 이때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두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도하면 넙다리뼈 부러진다는 거. 요거 하나 정도는 좀 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은 일으켜 세우기예요. 앞에서 보죠. 이것도 교과서에 그림 잘 나와 있잖아요. 옆에서 보죠. 앞에서 보죠 하실 때는 발을 무릎보다 살짝 안쪽으로. 그 다음에 자신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어디요?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대고 양손은 어디로 가요? 허리로 가죠. 이게 포인트죠. 옆에서 보조할 때는 양팔을 무릎과 어디로 가요? 뒤쪽. 안쪽이면 앞에서 보조할 때는 안으로 가고 옆에서 보조할 때는 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는 같은데 표현이 좀 다른 것 뿐이고요. 명보사는 당연히 마비된 쪽 가까이에 위치하셔서 마비된 발 바로 뒤에 놓으시고 이때 한 손은 마비된 대퇴부, 나머지 한 손은 허리를 지지하시면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이러면 제가 나머지 동작, 아까 기출에 나오지 않았던 것까지 다 한번 개념 정리하고 가는 거죠. 모르시면 설명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교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다음 52번 갑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휠체어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은 1번 평평한 길을 갈 때, 2번 오르막길을 갈 때, 3번 엘리베이터를 탈 때, 4번 도로턱을 오를 때, 5번 미끄러운 길을 갈 때. 몇 번일까요? 네, 도로턱을 오를 때, 올라갈 때 앞바퀴가 가고 뒷바퀴가 따라가는 거죠. 하나 더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 있는데 뺐어요, 제가. 네, 기출문제 똑같이 나왔던 건데 변형해야 되니까 하나를 더 뺀 거예요.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울퉁불퉁한 길.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도 앞바퀴 들고 뒷바퀴로만 가잖아요. 예. 이거 간단합니다. 올라갈 때는 이렇게 앞바퀴가 가고 뒷바퀴가 따라가는 거고요. 문턱을 내려갈 때는 거꾸로 가는 거죠. 뒷바퀴가 가고 앞바퀴가 따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르막길을 가거나 그렇죠? 또는 내리막길을 갈 때는 대상자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경사도가 크다면 지그재그로 올라가고 지그재그로 내려오시고 울퉁불퉁한 길은 아까 여기처럼 보기에 없지만 여기 울퉁불퉁한 길이 들어가도 정답이에요. 앞바퀴를 들고 가는 거니까. 그 다음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가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온다. 이런 순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다음 53번입니다. 휠체어에 타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옮기는 순서는 예, 네.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어려우니까요. 김 교수도 어려우니까요. 하나하나 생각해야 되니까요. 그죠? 네. 네,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픈해놓고 답을 내놓고 답을 찾아갑시다. 네. 이분을 이제 상상하셔야 돼. 오른쪽 편마비다. 아, 오른쪽 팔 못 쓰는구나. 침대로 가는구나.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냐. 쭉 보아하니. 네, 잠깐만요. 혹시 가부터 갖다 놓으신 분들이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네. 얘를 갖다가 지금 앞에 걸 먼저 추려야 다음 순서를 추리잖아요. 가가 먼저냐 나가 먼저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지금 가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장문자실 잠궈버리면 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위치 선정을 먼저 하고, 네, 오른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에 갖다 놓으셔야 되니까 왼쪽에 침대와 평행하게 또는 30에 45도 각도로 먼저 위치 선정을 하시고 다 나가네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당연히 잠금장치를 잠그는 게 두 번째죠. 예. 그럼 그냥 답 나와버렸어요. 더 갈 것도 없네요. 얘는 순간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풀다 보면 이거 별거 아니네? 라고 갈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예, 허리와 등을 올려 침대에 눕히고 아니 요거죠. 발이 바닥에 예, 지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얘 마지막이니까 그 다음에 왼쪽 손으로 지지하게 하신 상태에서 허리와 등을 올려 침대에 눕힌다. 그래도 처음엔 다행이에요. 요거 두 개만 딱 잡으면 다음은 그냥 순식간에 확 나가서 정답이 보여지니까. 그러니까는 위치 선정을 먼저 할 것이냐, 잠그는 걸 먼저 할 것이냐, 요거만 헷갈리지 않는다면 53번 문제 같은 거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휠체어가 침대에서 휠체어로 가고 휠체어에서 침대로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닥에서 휠체어로 가는 방법도 있어요. 네. 요런 것도 종종 돼요. 아까처럼 가나 다라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그럼 이제 바닥에서 휠체어로 가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가까이 앞쪽에 위치한 상태에서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순서에서 1, 2, 3, 4에서 헷갈리는 건 제가 2번하고 3번이라고 했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뭐부터 하시는 거냐? 네,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무릎이 펴지는 상황. 1, 2, 3, 4. 요 위치의 순서를 잘 기억해 두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54번 문제. 다음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 벨트 착용 부위와 유황보사 위치는 자, 보행 벨트는 1번 가슴, 유황보사 위치는 대상자 왼쪽 뒤. 2번 보행 벨트는 엉덩이, 위치는 대상자 오른쪽 뒤. 3번 보행 벨트는 허리, 대상자의 왼쪽 뒤. 보행 벨트는 허리, 대상자 오른쪽 뒤. 보행 벨트는 엉덩이, 대상자 왼쪽 뒤. 어딜까요? 네, 4번이죠. 네, 보행벨트는 허리에 착용을 하셔야 되고, 오른쪽 편마비셨으니까 당연히 마비 쪽에 뒤에 가서 지지를 해주셔야 되겠죠.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보행벨트가 나왔으니까 뭐가 빠져있냐. 예, 보행기나 지팡이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한번 봐야 돼요. 네, 마지막 문제고요. 지팡이 문제가 나왔던 거죠. 다음 그림과 같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순서는 네, 네, 이것도 제가 막 따다다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네,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네, 그쵸? 네, 바로 볼까요? 지팡이가 앞에 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 세 개 다 나간 거고요. 아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쵸? 내려가는 순서를 물어봤으니까. 내려갈 때 순서가 지팡이가 갔으면 어느 다리가 갑니까? 내려갈 때는요? 마비 다리가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왼쪽에 마비시니까 왼쪽 다리가 내려가는 거고 다음에 오른쪽 발이 가는 거잖아요. 네. 요거는 순서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순서 외우시는 방법도 사실 안내를 했었어요. 이거 지금 머릿속에 보지 마시고요.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있죠. 올라가요.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거와 같은 게 평지를 가는 거라고 했어요. 당연히 지지해야 될 게 지팡이기 때문에 지팡이가 앞 1번으로 갔다면, 올라갈 때는 지팡이가 가고 나서 건강한 다리가 마비 다리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원리를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내려가거나 평지로 갈 때는 지팡이가 갔으면 네, 뒤에서 받치고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요? 건강한 다리가. 그러니까 지팡이가 갔으면 마비 다리를 내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따라가시는 거예요. 요거의 원리를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순서를 여기 안에 잘 추려 넣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많이 출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났으니까 이번에 출제되지 않은 건 보행기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안 된 거거든요. 다음에 보행기 문제 낼 수 있죠. 자, 보행기 문제 가기 전에요. 네, 요거는 지금 순서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순서만 났고, 안 냈던 문제죠. 지팡이도 30도 정도 구부러져야 되고, 둔부 높이여야 되고, 평소 신발을 신었다면 손목 높이여야지만 돼요. 그 다음에 보행법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한 쪽 손으로 지팡이를 잡는다는 거고요. 지팡이 끝을 내려놓을 때는 사용하는 쪽이니까 건강한 쪽 기준은 어디? 새끼발가락.
새끼발가락으로부터 앞 15, 옆 15cm 지점에 끝을 내려놓는다는 거. 요것도 같이 좀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행기가 안 나왔으니까 보행기 나올 수 있는 거죠. 보행기 보행 순서가 있어요. 양쪽 다리가 다 불편할 때는 보행기가 가고 한쪽 가고 나머지가 가요. 오른쪽에 갔으면 왼쪽이 가고 왼쪽이 갔으면 오른쪽이 가고. 그래서 오른쪽 왼쪽 출제 못할 거예요. 요걸로만. 답이 두 개가 되니까. 그러나 한쪽 다리만 불편하다면 현마비가 있다면 보행기와 약한 다리가 먼저 가고 건강한 다리가 가시면 되죠. 이것도 원리는 같습니다. 건강한 다리가 뒤에서 받치고 있어야지 예, 약한 다리 먼저 내보내고 받치는 거잖아요. 건강한 다리 먼저 내보내버리면 그러면 약한 다리가 뒤에서 못 받치니까 푹 하니 힘이 일어나서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보행기의 한쪽 다리가 불편한 경우에 걷는 경우와 지팡이 짚고 마비 상태에서 걷는 경우, 평지를 걷는 경우는 똑같아요, 원리가. 예,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순서까지 한번 추려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요. 제가 이번 단원에서 10문제는 선생님들하고 지금 같이 푸는 거거든요. 네. 자, 마무리하죠. 김 교수 마무리 항상 똑같습니다. 네, 문제풀이 자체가 문제 해결 능력의 그릇을 키워주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문제를 푸시면서 네, 잘 술술 풀려서 이해가 된다면 그냥 패스, 가감 없이 다 지나가세요. 그런데 문제를 풀거나 개념을 듣다가 나 저거 잘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멈추시고 다 안 보셔도 돼요, 영상. 그냥 이해가 안 되는데 보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뭐 40, 뭐 8번에서 안 되고 51번에서 안 되면 그냥 보지 마세요. 멈추시고 나셔서 교과서로 돌아가셔서 그 개념을 다시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 시간이 되면 시험 보시고 아니면 안 보셔도 돼요. 예, 이게 뭐 영상을 갖다가 내가 필요한 대로 골라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추리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체위 변경의 내용이 좀 있어서 제가 개념을 좀 설명하느냐고 시간이 좀 많이 갔어요. 예. 그리고 체위 변경은 어렵다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저는 늘 말씀드려요. 표준교재 그림만 열심히 보셔도요. 어렵다고 하는 거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림이랑 전쟁하세요. 그림을 보고 내가 다 파악할 수 있는 건지 어려운다고 하는 걸 그림을 연대로 머릿속에 생각하면 그림 지나가고 생각하면 그림 지나가고 예. 제가 잘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15년 동안 표준 교재를 매달 똑같은 내용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고 있어도 지나가요. 그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반복이요. 그러니까 체해 변경을 진짜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면 해결 방법은 저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표준 교재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히 다 해결됩니다. 지겨울 때까지 봐보세요. 왜 안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냥 틀리세요. 이거 뭐 5개 틀린다고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나머지 잘 되는 데서 맞으시면 되니까 예, 해볼 때까진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안 되면요 깔끔히 포기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강사도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쉬운 거 하세요. 어려운 거에 목매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왜? 우리 만점 맞아봐야 별로 좋은 시험도 아니에요. 60점 이상만 맞으시면 되니까 만점 향해 스트레스 받고 가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했으나 이해가 안 되시면 누구나가 어려워하는 거니까 쉬운 파트를 공략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감히 마음 비우시고 다른 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됐을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실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선생님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